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많이 듣고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과연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내 말이 잘못 전달된 탓이 듣는 사람에게만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야구공을 던지고 받는 캐치볼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서툴러도 던지는 사람의 실력이 좋으면 공은 글러브 속에 정확하게 꽂힙니다. 반대로 던지는 사람이 엉망으로 던져도 받는 사람이 노련하면 어떻게든 공을 받아냅니다. 캐치볼이 안 되는 경우는 던지는 사람도 엉망이고 받는 사람도 엉망일 때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똑바로 알아듣지 못해서 내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대방을 탓하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내 뜻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억울한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는 제대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은 걸까요? 한 사람이 명백한 말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대화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잘못을 가릴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든 예외 없이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과의 차이를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는 바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내 상식이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 착각이 대화를 망치고 나아가 관계까지 그르칩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해 보면 평범한 상식조차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시시때때로 깨닫곤 하죠. 따라서 대화할 때는 나와 남이 얼마나 같은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너 이렇게밖에 일 못해?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요즘은 많이 줄었다지만 여전히 일부 회사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이유를 불문하고 모멸감을 느낄 것입니다. 일을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했든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스피치 수업에서 호감 가는 말하기와 인간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상대가 누가 됐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는 무례하거나 비꼬는 말, 비난이나 경멸을 담은 말들이 포함됩니다. 수업 중에 한 수강생이 친한 친구를 만나 대화하다가 기분이 나빴던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일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넌 참 별걸 다 한다. 평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격이 없이 지내는 사이였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척 기분이 상했다고 합니다. 별걸 다 한다라는 말은 때로 감탄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난 할 일 하기도 빠듯한데 넌 이런 것까지 다 하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요. 그런데 아마 이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뜻이었다면 한동안 잊지 못할 만큼 기분이 상하지 않았겠죠. 짐작하건대 비꼬는 말이었을 겁니다. 대화하다 보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가 가까운 사람을 평소에 얼마만큼 귀하게 대하고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두어야 할 사람으로 아무 이유 없이 날 좋아해주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날 좋아해주는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한다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덕분에 풍요로워지는데 그것을 모른다면서요. 최명기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이들 덕분에 오늘 나의 하루가 풍요로워졌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어렵지 않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상황을 밝고 유쾌하게 만들어서 누구와도 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소통의 달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다지 즐겁지 않고 대화 끝엔 피곤함만 남게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여기에 소통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대화할수록 기분 좋은 편한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 사람과는 말이 잘 통하네 하고 느끼게 해야 하는 것이죠. 대화는 파도와 같습니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죠. 내가 이야기를 한 번 했으면 상대방도 한 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위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주거니 받거니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 말하는 비율을 상대방이 7, 내가 3 정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5대5가 아니냐고요?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가려면 나보다 상대방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대화에 몰입하고 나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은 5대5지만 대화에서 상대방과 나의 말하기 비율은 7대3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메모는 정보 기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취미나 가족사항을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 만남에서 그것을 언급하면 상대방은 크게 감동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제분이 피아노 콩쿠르에 나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잘 되셨나요? 이런 질문 하나가 관계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메모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꼈는지, 어떤 대화가 특히 즐거웠는지 등을 기록하면 감정 조절력이 높아지고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모는 우리의 기억력을 보완하고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기록하는 습관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메모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은 그저 한두 단어여도 좋습니다. 그 작은 노력이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일수록 누군가에게 조언할 일이 많아집니다. 주로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조언을 하게 되죠.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상대방이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한마디라도 더 얹게 됩니다. 하지만 실수나 실패를 겪은 사람에게 함부로 조언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아온 사람이라면 그의 실수나 실패의 원인이 내 눈에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을 많이 아끼고 있기에 더 도움을 주고 싶겠죠. 다음번 도전에서는 반드시 성공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이때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조언이 의도치 않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실수를 저지르는 셈입니다. 실패를 겪게 되면 마음이 우울합니다. 실패하기 직전까지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사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다 넘어져도 아픈데 있는 힘껏 내달리다가 넘어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가깝다는 이유로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한다면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욱 위축되고 우울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어쩌면 조언해준 상대방에게 반발심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실패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닌 응원입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맥주나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밥을 함께 먹어줄 사람, 안부를 챙겨줄 사람, 사소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죠. 조언은 그가 마음을 추스린 후에 들을 준비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춘다는 이 속담을 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제 생각엔 벼가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내가 익었으니 겸손해야겠구나 하며 고개를 숙이는 건 아닐 겁니다. 벼는 스스로 익어가는 동안 익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대한 일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토양과 태양, 비 등 외부 요인의 도움 없이는 익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 이미 익었거나 익고 있는 다른 벼들이 위대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익지 않았지만 익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벼들도 위대해 보였을 테고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해서 입지를 탄탄히 다진 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잘 익어 고개 숙인 벼처럼 대부분 겸손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노력을 실행했을 게 분명합니다. 한편 경지에 오른다는 것이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겐 자신처럼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언젠가 때를 만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또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니 주변에는 늘 호감을 보이며 진심으로 가까이 지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